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최영동 멘토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확실한 한 종목 말씀드리는 종목 세일즈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20분 알차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연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로 인해서, 국내 지수, 사실은 상승하는 부분들은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좀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재 시간 2시 지수 확인을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대한 지수 흐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2.71포인트 하락한 1951.44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낙폭이 조금 더 심하네요. 마이너스 15.97포인트 하락한 667.37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는 하락률을 좀 보시게 되면 2.34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늘 급격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러한 이제 지수들을 좀 내주고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소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들 657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마이너스 224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00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7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이 한 351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의 2%대 이상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셨을 때 외국인들이 거래소시장에 1,300억 정도 순매도로 지금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867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사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나서 다시 시장이 좀 재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시가 부근들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보다는 조금 이상한 캔들에 대한 모습들, 이상한 양봉에 대한 모습들, 음봉과 양봉에 대한 관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연결고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그와 더불어서 스토캐스틱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과매수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해외 변수에 따라서 지수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마지막으로 종목 세일즈 출연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지없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 목, 금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또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떻습니까? 이벤트 남아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금통이 있습니다. 금통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딱히 잘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이렇다 할 스탠스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 과연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어떠한 변동성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앞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들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부터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표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양시장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지수에 대한 숫자들만 딱 노려보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낙폭과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대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같은 방향의 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업종들이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어떻습니까? 상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방향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하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점진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점진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과연 스토캐스틱이 과연 지금과 같은 과매도 영역에서 머물 것인가?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앞서서 과매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흐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매도 영역권에서의 스토캐스틱에 대한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반등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자명하게 시장에서 화답을 해줄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서부터는 뭐 오늘자 뭐 마이너스권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락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앞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외인과 기관이 오늘 당일자에서는 부정적인 수급 구도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이죠. 쉽게 말씀해서 선물 옵션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각각의 포지션 자체가 정리되는 목요일이 되게 되면 매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났다. 그렇다고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내주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시황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29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9%대의 좋은 모습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에 매수한 종목이죠. 삼성 SDI 현재 플러스 9.5%의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월 17일 매수했던 메디포스트 마이너스 3.3% 다소 좀 아쉬운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자, 11월 19일에 매수했던 메디아나 일단은 뭐 고맙습니다. 플러스 0%. 특별한 상승과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24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LG생명과학 마이너스 6.9% 다소 좀 뼈아픈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자, 11월 26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LIG 인베니아.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마이너스 4.2%의 약세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월 1일에 매수했던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대의 약세 흐름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에 매수했던 지난주 목요일이죠. 솔브레인 종목 마이너스 1.6% 굉장히 좋은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도 뭐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 뭐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포트폴리오는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 우리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잘 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어내주고 올라갈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대장주 섹터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제가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씩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나쁘진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다가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화학 제품과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스프레드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환율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개념이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상향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뭐, 특별하게 매도로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추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포트에서 좀 보유로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죠, 사실.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유중 관련해가지고 지금, 12만 5천원대까지 기록을 했었어요.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패 위기에 처해지고요. 유중 얘기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로 좀 받아들인 상황에서, 유중에 대한 공포감, 유중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삼성 SDI가 갑자기 좀 폭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마이너스 4%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21선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이제 1조가 넘는 유중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3천억, 최대 3천억까지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유중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기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오늘 지수가 코스피 쪽이 마이너스 0.58을 만들어내는 데는 삼성그룹주들의 좀 큰 힘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를 배제한 다른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유중과 관련된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해서는 좀 억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화학 부분을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현금성 자산입니다. 하지만 유중과 관련해가지고, 이 현금성 자산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통째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중에 대한 발표가 진행이 되고,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3천억 정도, 최대한 3천억 정도가 유입이 된다는 부분들은 삼성 SDI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개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예측했었던 유중 참여 물량보다, 유중 참여 자금보다는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일회성 이슈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회성 이슈가 끝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우리산업홀딩스 굉장히 좀 급등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리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PNE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뉴인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의 이제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공업, 중공업 자체가 다소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신주도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팁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배터리라는 점. 그 점에서 우리가 LG화학, 삼성 SDI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을 좀 볼게요. 네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자, 오늘자에 마이너스 3.2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좀 이러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만큼 시장이 뭐 빠지고 아니면 상승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이 메디아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때를 기다린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 3%대가 유지가 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이 박스권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캔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뭐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그러한 방향성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성장성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실질적으로 16년도서부터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메디아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기기 자체가 빠르게 뭐 수출 물량들을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 점유율 자체를 조금 더 늘려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유로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좀 볼게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지난주 목요일. 자,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고, 현재 저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1%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잘 버티는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버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IT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종목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이드로 기는 종목들, 박스권을 좀 그리는 종목들, 단봉을 통해가지고, 짧은 캔들 들어가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준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LCD 시장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소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OLED 투자가 아직은 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OLED와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OLED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투여되는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솔브레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싱글라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말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양봉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놀랍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 포트가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굳이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는 하나의 큰 틀,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유지로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하이라이트 시작을 하시기 전에 고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테스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입니다, 여러분들. 테스. 예, 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테스라는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시장 대비 6.32%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시장을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장이 빠질 때는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음봉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늘 해요. 시장을 보면서 항상 좀 고민인 상황인데 오늘자에는 제가 좀 반대되는 개념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투자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씩 좀 접근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일단은 먼저 좀 띄워놔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테스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애칭하고요. PCVD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후공정 쪽에 들어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ALD.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부피가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됐든 LCD가 됐든 최종적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현재까지 테스가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자체가 13년도 이후에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영업이익률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하방으로 찍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3D 낸드 쪽에 대한 투자 흐름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에 대한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중국 시장이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음으로 인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고기술력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자금의 투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테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저러한 장비 앞서 보신
보셨던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측치를 좀 보시게 되면 10년도가 굉장히 좀 약해요. 10년도 좀 약한 상황이고 17년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죠. 사실은 저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15년도는 이미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2015년도 말서부터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2017년도에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1년 앞당겨져서 2015년도 초반대서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기적인 부분도 딱 맞아요, 여러분들. 연말 효과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연초 효과라는 개념들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무시 못할 그런 이제 계절적인 이벤트인데 항상 연초 효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대형주, 중형주를 좀 나눠서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전방 기업에 대한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지금서부터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비빌 언덕이 있는 이러한 종목, 테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타 이제 매출액에 대한 이제 전방 기업에 대한 수요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되게 많았어요. 2015년도 1분기. 2분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 비중 증가가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줄어들고요. SK 하이닉스 줄어들고 이 기타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에 대한 매출액은 안정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관련된 쪽들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테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 종목 수혜자가 끝나는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 전략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테스트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조금 러프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입니다. 1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오늘자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테스라는 종목 잘 보셔가지고 매매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자, 제가 안내 방송을 하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와이가 끝난 11시 반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영동과 함께하는 종목 세일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수익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